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분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거는 시료에 전압을 걸어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에 충분히 높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경우에 전기화학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 분해에 대한 정의와 각 전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질이 전기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해질 수용액에 직류 전류를 흘려줬을 경우에 양이온은 음극으로 끌려가서 환원이 되고 음이온은 양극으로 끌려가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항에서는 양극과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극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극은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또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음극, 즉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되고 있는 그런 전극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극, 즉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이죠. 그러면 양극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Cl-이온, 즉 염화 이온이 전자를 내어놓고 염소 기체로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양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HCl이 수소 기체와 각각 염소 기체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전체 반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HCl을 이렇게 용액에다가 놨을 경우에 이게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서 염산이 되고 그러면 각각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 양극과 음극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이온이, 양극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염화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음극에서는 각각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방전전이 또는 방정전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용액 중에 들어있는 이온을 극판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시킬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방전전이가 낮은 이온일수록 방전이 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양이온과 각각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는 방전되기 어려운 거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방전되기 쉬운 그런 이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또는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방전되기보다는 이렇게 양이온 상태로 있는 것들이 더 안정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수소 이온 그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구리 이온이라든지 수은 이온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온들은 방전이 되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소 양이온 H 플러스 이온보다도 환원되기 어려운 그런 양이온은 음극 주변에서 금속 호돈소 물질로 환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수소가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수소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온 상태로 이렇게 양이온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안정하고 여기에 주변에 수소 이온이 있으면 수소가 환원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음이온을 보겠습니다. 플로린 이온이라든지 SO4 이가 마이너스 이온, 또 황산이온, 탄산이온 이런 것들은 방전이 되기 어려운 반면에 그 OH- 이온이라든지 Cl-, Br-, 그다음에 I- 이런 것들은 방전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OH- 이온보다도 산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음이온들은 양극 주변에서 전자를 내놓기 어려운 대신에 OH- 이온이 대신에 전자를 내어놓고 산화돼서 이 경우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산화되고 또 전자를 내놓고 또 환원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온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 이온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염화 제2구리의 전기분해 반응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염화 제2구리 수용액이죠. 이건 U자관에다 넣고 전극을 꽂은 다음에 직류 전원에 연결을 해서 전류를 통해 주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여기에서는 구리이온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여기에서는 염화이온이 각각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리이온은 음극으로 이동이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극으로 이동이 각각 될 거예요. 음극에서는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때는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되고, 양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각각. 그래서 CuCl2는 이렇게 구리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구리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극으로 이동이 되면서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고,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 자체가 푸른색인데 석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푸른색은 옅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붉은색 구리가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자를 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 각각 구리이온과 염화이온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구리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극으로 이렇게 가면서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구리로 석출이 되고 있는 그런 반응이 생성이 되고, 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극으로 가면서 전자를 잃고 이렇게 Cl2 염소기체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구리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붉은색의 구리로 각각 석출이 되기 때문에 용액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요 푸른색은 점차적으로 엷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로 되는 것과 같이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은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되는 것은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해질을 다른 물질로 분해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NaCl을 이용을 하거나 NaOH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 농도에 따라서 또 석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어떠한 그 전해질 물질을 넣었는지, 어느 정도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해두고, 각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생성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금물을 보겠습니다. NaCl 그리고 H2O, 이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각각 가성소다와 염소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염소 알칼리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NaCl 수용액을 전기를 분해하면, 그리고 이때 전극으로는 각각 탄소 전극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양이온이 되는 거는 Na 플러스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되는 거는 Cl-이온, OH-이온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온 상태로 우리가 풀어서 보면 NaCl이 Na 플러스 이온과 Cl-이온이 되고, H2O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이온과 OH-이온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경쟁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 어느 것이 석출이 되고 음이온에서 또 어느 것이 석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용액을 전기 분해할 때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각각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때 용액의 액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 속에 그 수소이온이 다른 양이온 대신에 방전을 하게 되면 수소이온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이때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산화이온이 다른 음이온 대신에 방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수산화이온이 적어지고 수소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각각 산성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있는 그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존재하게 되지만 이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서 어느 것이 석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Na 플러스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둘 다 음극으로 갔지만 이때는 Na 플러스 이온 즉 소듐 이온보다도 수소 이온의 표준 환원 전이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수소가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그렇고요. 그래서 음극 부근에서는 H 플러스 이온보다도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이온이 점차적으로 수소 기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성을 띠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조금 떨어뜨리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을 띠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용액 속에서 소듐 이온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수용액을 이제 증발시키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염화이온하고 OH- 이온이 양극으로 가지만 이 경우에는 염화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도 표준 환원 전이가 더 작기 때문에 이때는 염화이온의 전자를 내놓기가 더 쉬워서 양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가 돼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l-가 Cl2 기체로 환원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할 때 각각 그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음극과 양극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때는 NaOH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에서의 물질, 즉 양극 쪽에 모이는 물질은 음이온, Cl-이온이나 OH-이온이 되지만 이 중에서 방전되기 쉬운 물질이 바로 염소 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이온 중에 방전하기 쉬운 물질이 염화이온이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 모인 물질 중에서 양이온이 Na 플러스와 H 플러스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방전하기 쉬운 물질이 H 플러스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각각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응의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먼저 보면 요렇게 NaCl, H2O 즉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 그리고 전지 분해가 일어난 후의 변화를 보면 일단 Na 플러스 이온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소 기체가 발생했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죠. 이제 그래서 증가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OH-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H 플러스 이온과 OH- 이온이 있었는데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시약이기 때문에 붉게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도 이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했고 원래 수소 이온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수소 이온은 감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OH-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더 들어와서 생성이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염기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소 이온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지 분해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염소 알칼리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한 소금물을 전기 분해하는 공정이다. 공정이 마무리되면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그리고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각각 발생한다. 산화전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봤던 그 식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식과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보면은 일단 그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공정이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는 맞고요. 그다음에 공정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 남아있는 이온이 H 플러스,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금물, 진한 소금물을 전기분해했을 때의 공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옳은 얘기가 됩니다. 산화전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산화라고 하는 것, 전극은 여기에서 플러스 전극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전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염소 기체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 그런 전극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 반응은 간단합니다. 이 염화나트륨, 즉 NaCl 자체를 용융시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도가니에다가 놓고 NaCl을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했을 경우에 고체 상태의 NaCl이 용융되면서 액체 상태의 NaCl로 됩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Na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각각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으로 석출이 되는 환원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고 Cl2 기체가 되는 그러한 산화 반응이 각각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표현을 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각각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으로 석출되고 그다음에 전자를 잃은 염화 이온이 염소 기체로 이렇게 석출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전기화학적 유기 합성에서 전기 분해에 의해서 유기 화합물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반응물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생성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로나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로서 아디포나이트릴이 생성이 되고 또 전기 분해에 의해서 니트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아닐린 설파이드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요. 또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옥살산이 생성이 되거나 그리나드 시약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테트라에틸 납 같은 것들을 생성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이러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그 전기 분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유기 화합물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은 화학공업의 중요한 분야이다. 전기화학적 유기 합성에 의한 반응물과 생성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나와 있고요. 각 보기에 해당이 되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레이크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말레산 같은 경우 이거는 석실산으로 생성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예고요. 또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퀴논이 생성이 되고 또 니트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아닐린 설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은 옳은 예가 되고요. 그 외에도 아크로나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아디포나이트릴 같은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즉 옳게 짝지은 것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